관찰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말씀은 이제 보령에 이제 고인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문화상품으로 이 보령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많은 고민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고인돌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앞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지금 동북공정은 여러분들 아시죠? 동북공정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중국은 이제 중화문명 승전공정, 이제 말 그대로 전파공정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전 세계에 완전히 이제 소개하고 책자로 내고 여러 문화단체라든지 모든 걸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역사를 그대로 홍보하는 이제 기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느 에서 늦었고요. 우리 국민들도 이번에 이제 드라마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도 너무 늦게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중국의 동북공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아무런 저항 없이 이번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2020년 중국의 이제 교과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만도 쉽게 말한다면 중국은 2020년 작년 그 이전부터 모든 준비를 다 끝냈지만도 그것이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도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사이에 거의 이제 매듭을 다 지었죠. 그래서 2020년 작년에 이제 교과서를 만들어내면서 중국의 정사가 다시 정통적인 정사 체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우리나라의 고조선, 고구려, 백제, 부여, 발해사가 중국의 역사로 정사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거기에 뭘로 들어갔냐면 그냥 중국의 나라하고 한국의 나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뭘로요? 방국하고 속국의 역사로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고조선, 고구려, 백제, 부여, 발해가 중국의 속국사입니다. 속국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은 지금 그 교육을 어린이들부터 교육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족이라는 분들요, 다 이 교육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조선족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 이 교육받은 내용을 국내에 와서 다 전파하고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상고사 출발은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중국사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우리 국내 학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지만도 결국은 끝났고 이제 이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말드렸던 손흥민 공정, 손 씨가 중국의 사람이다. 그리고 한복, 그 다음에 김치 모든 것이 들어갔죠. 이제 이번에 이거 알려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데 너무 늦게 했습니다. 왜? 벌써 10년 전에 아리롱, 판소리, 가야금, 검은고, 실험, 그네뛰기 전부 다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이 다 됐습니다. 10년 이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번에 아예 이제 조직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아예 들어대가지고 이것을 전파시킵니다. 온라인에. 중국의 그 인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중국이 우리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안 합니다. 절대로. 중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왜 그런 짓 하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정치 조직화돼가지고 정치 입장에서 이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완전히 중국화하는 과정으로 이제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 그대로 드라마 보시면 중국의 여러분들 채널칭이라든지 보시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재밌죠. 그래서 중러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많이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한복이 등장하죠. 한복이 등장합니다. 근데 한복의 등장은 뭐냐? 중국의 드라마 입장, 전통적인 역사 사극의 드라마에서는 시녀라든지 종들이 입는 복장입니다. 절대로 중국의 황후라든지 황이 절대로 한복이라든지 절대로 못 입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 한복은 전부 다 시녀나 종들이 입는 한복으로 아예 이게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런 드라마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기리에 보는 중국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것도 열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선 구마사 일어나면서 저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비로소 이제 유심히 보게 되는 눈이 열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보면요. 전주 이씨 집안에서 다 들고 일어나고 왜? 여러분들 조선 구마사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 창작에 우리나라 가톨릭 대학의 모 교수가 젊은 교수가 이제 교수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여론이 쏟아지니까 자기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야 이렇게 이거 드라마 폐지하는 것은 뭐냐 예술 창작을 방해하는 것이다. 참 걱정스럽다. 이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중앙일보에 실었습니다. 지금 발칵 뒤집혀가지고 국민들이 밑에 댓글을 엄청나게 달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 교수가 이런 내용을 어떻습니까? 이걸 옹호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 드라마 나오는 거, 이게 예술이라는 거. 여러분들 예술도 예술 나름이죠. 여러분들 이 드라마의 주시대가 됩니까?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조선 왕 중에 한 분인 세종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정조대왕이 또 나오죠 보면요. 근데 이 드라마는 세종의 그 시대 때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대 등장하는 왕이고 전부 다 백성들이 뭐냐? 좀비입니다. 흡혈귀로 나와요, 흡혈귀로. 근데 문제는 그냥 창작이라 보죠.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당태종하고 한무제가 나오는 드라마에 당태종하고 한무제가 흡혈귀로 나오면 중국 사람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나라 그 발언했던 교수 바로 목 잘릴 겁니다. 중국에서 바로 목 잘리고 아예 국민들이 막 때리잡을 거라 일어날 겁니다. 이 배경을 몰라요. 왜 이런 드라마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결국 뭐냐, 이런 드라마가 출연하는 배경은 동북공정이란 큰 뒤에 흐름 속에서 나온 드라마라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만든 자금이 뭐다? 중국이 자금이 투입됐다 이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창작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나온 드라마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건데, 역사학과 교수가 번지수를 못 찾아가지고 이 창작 예술을 방해하는 거다. 우리 국민들이 애국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하차시켰다. 정신당한 인간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참 어디 가서 올바른 역사를 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몰려버렸습니다. 왜? 역사학과 교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보면요. 자, 이렇게가 이번에 드라마 폐지됐죠. 지금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 고인돌도 이제 중국의 무덤으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소개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보령에 이 보물단지, 돌이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인돌이죠 보면요. 고인돌은 우리가 일명 한자로 쓸 때는 지석이라 부르고 원래 우리말은 고흰돌, 고인돌입니다. 어떤 분은 원래 말이 지석 아니냐? 지석은 한자 표현이고요. 원래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써내려온 이 글은 바로 고인입니다. 돌을 고아놨다 해가지고 고인돌로 썼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학자의 책을 찾아보니까 글이 써놨어요. 자기가 물어보니까 고인돌이라는 것은 원래 조선 사람들이 옛날부터 부르던 용어라고 써놨습니다. 1923년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르고 이 고인돌은 뒤에 광부 후에는 만들어진 용어고 지석묘가 원래 그거 아닙니다. 정보 잘못 보는 거죠.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돌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죠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고인돌은 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아는데 영어로는 돌멩이에요, 돌멩이. 이 뒤에 이자만 붙이면 돌멩이. 돌멩이. 또 저명이 뭐냐? 선돌은 어떻습니까? 선돌. 이제 입석 있죠? 선돌은 영어로 보면 맨힐이가 그런 겁니다. 이 글자가 똑같이 붙어요. 이게 왜 이런 용어가 돌은 알겠는데 맨은 또 뭘까? 옛날 용어로. 왜 돌이 들어가는 언어에 이게 들어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대어를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돌에 대한, 고인돌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여러분들 뭐 이런 건 제가 강의 안 하더라도 인터넷 보면 다 찾아볼 겁니다. 보면 이규보 선생의 이야기라든지 삼국지 이야기, 후한서 방고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 전부 다 고인돌 이렇게 지석에 관련된 내용이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묘장제죠. 고인돌은 묘장제입니다. 어떤 분은 저기다 옛날에 제사를 모셨다는데 그거는 후대에 모시는 거죠. 후대에. 고인돌 잘 만들어놨으니까 그게 제사 모시면 됩니다. 원래는 어때? 묘장제부터 출발했고 이런 묘장제가 나온다는 자체는 뭐냐면 문화 동질성을 가진 집단들이 어떻습니까? 이 문화를 썼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이게 장례법이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인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때요? 프랑스 쪽에 많으니까 프랑스에서 고인돌이 우리 쪽으로 유입됐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분이 간혹 또 인터넷에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왜? 우리나라 고인돌은 전 세계 고인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도 고인돌 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본다면 너무너무 부족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역사를 아신다면 생각할 겁니다. 보면 자, 우리나라 고인돌은 뭐 여기 보시면 이게 검은 게 고인돌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쪽에 엄청나게 몰려져 보면요. 하지만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고인돌이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가지고 시골 곳곳에 가면 방치해놓은 고인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돌인 줄 알고 그냥 집에 가서 정은 테이블로 쓰는 사람도 많고, 다른 나라에는 이런 거 하나 유물 나오면 어떻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참 보호하려고 별수단을 다 쓰는데 한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처박아 놓고 깨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귀찮으면. 그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네스코에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했습니다. 물론 보령은 제외되어 있죠.
저 밑에 다 이제 인천이라든지 밑에 쪽이죠, 보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죠?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등재해놔놓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고인돌 뭐 40% 있다? 그 말만 하지 연구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그리 많은데 그 연구 데이터가 베이스가 지금 어떻습니까? 쌓였다면 얼마만큼 큰 고인돌에 대한 전 세계 고인돌을 뭔가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축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유네스코 등재해놔놓고 아무것도 안 해. 특히 하나 더 충격적인 거. 그렇게 많은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고인돌 화보집이 국가 단위, 문화단체 단위, 학술 단위에서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고인돌 화보집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면서 유네스코에 등재해놔놓고 우리나라에 고인돌 많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학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는 여러분들 고인돌 보십시오. 제주도 고인돌 물론 여기 섬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는 이까지 이제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울릉도 섬이 작지만도 고인돌이 많습니다. 일단은 요로 나옵니다. 존재를 하고 있고, 자, 우리가 말하는 일본 초기 문화 보시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큐슈라든지 그리 가보면 전부 다 고인돌입니다. 이런 고인돌이 나오고 대부분 유장품은 뭐냐? 고조선 시대 청동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계 역사서, 일본의 역사학자 역사서 절대로 일본 초기 역사에 고조선의 청동기가 쫙 깔렸다는 거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서로 피해요. 안 하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본의 초기 문화, 야요이 문화는 대부분 고조선의 청동기고 부유의 청동기입니다. 그 다음 백제가 나와요. 그러면 일본의 초기 역사의 비밀이 다 드러나는데 왜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할까? 이거 잘 보십시오.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의 현실인데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나가사키의 고인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고인돌. 일본에 안 가셨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사가엔의 고인돌이고 보면요. 자, 이거는 큐슈 이토시마시에 나오는 고인돌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보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이타, 이거는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우사신궁 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런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거 북방식입니까? 남방식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자, 이런 고인돌이 있고, 또 뭐냐, 이번에 이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일본을 답사하면서 찾아낸 뭐죠? 보면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제가 찾아낸 겁니다, 이거는. 북방식 고인돌이죠. 우리나라 한국사학계 지금까지 북방식 고인돌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지금 2020년 교과서도 어떻게 그렸냐? 북방식 고인돌은 강화도까지만 있는 걸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쪽까지만 고조선이고 그 밑에는 고조선이 아니다. 이쪽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데는 고조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2020년 국사교과서에. 여러분들은 당군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의 사학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용하는 것이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남방식 고인돌이 나오는 데는 고조선이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학계예요. 그래서 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놔놓고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고인돌을 가지고 자꾸 연구해가지고 고조선 당군 이야기 나오면 대단히 난처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인돌이 이리 좋은 고인돌이 많은데도 다 지금 방치 상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인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2시간이라면 많은 설명해 드렸을 건데 지금 한 50분 정도 요청받았거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 충북 제천입니다. 충북 제천이고 여기는 뭐냐면 정선 아우라지입니다. 정선이고 여기는 통영에입니다. 통영이고 여기는 지금 요번에 부산에 어디입니까 보면 가덕도 비행장 생긴다는 가덕도입니다. 여러분들 정선 아우라지하고 춘천 제천에 있는 고인돌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럽 사람입니다. 지금 지금의 한국 인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유럽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가덕도에 누워있던 사람 누굽니까? 신석기 시대 비살무늬 토기, 윤기무늬 토기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 지금으로 말한다면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그리고 통영 쪽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누가 나오느냐? 동남아시아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워있던 분이.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배울 때 이상하게 배웠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너무 많은 입김에 의해 가지고 역사에 뭡니까 보면 우리 민족은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살고 내려온 것처럼 그러면서 피의 단일성을 일본이 많이 강조를 했죠. 한국 조선 사람들은 피의 단일성. 우리는 피의 단일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벌써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때 고조선 때 전부 다 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문화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한마디도 안 나오죠. 왜?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기술할 때 반도사관,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수천 년 전부터. 여기서 항상 반도였었대요. 나왔기 때문에 만주쪽 넘어간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에 갇혀가지고 어떻습니까? 찍찍고 볶다가 나중에 조선시대 때 망했다. 당쟁으로.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가르친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 여행 가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문화가 전 세계에 쫙 깔렸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니면서 봅니다. 왜 우리 문화가 여기 와 있을까? 김씨들은 어때요? 왜 우리가 쓰는 문화가 저 헝가리에 가 있느냐? 헝가리. 여러분 헝가리가 뭔지 아시죠? 헝가리입니다. 훈족이 만든 나라예요. 그 훈족이 누군지 아시죠? 역사에 보시면 우리나라 경주 김씨, 김해 김씨 조상들이 훈족입니다. 이런 역사 우리나라 가르칩니까? 절대로 안 가르치죠. 청나라, 금나라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주 김씨 사람들이 만주 가서 만든 나라가 금나라고 이름 바꾼 것이 청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오랑캐라고 가르쳤습니다. 경주 김씨도 자기들 조상을 오랑캐라고 지만 국사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게 역사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 왜 고인돌에, 우리나라 고인돌에 외국인이 누워있냐, 지금 말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옛날에 그런 문화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강원도 정선의 아우라지 직접 가보니까, 강해하러 가보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 정선 아우라 쪽입니다. 간판에 벌써 뭘 그려놨냐? 옛날에 유럽인이 왔다고 아예 간판에 써놨어요, 보면. 간판에. 이쪽에 이 시골까지 수천 년 전에 유럽인이 여기 와서 살았다. 간판으로 쓰고 있더라고 보면요. 왜? 이 뒤쪽에 고인돌에서 유럽인이 나왔어요. 유럽인이. 정선 아우라지에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인돌 보면 전부 다 어때요? 아, 고인돌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한국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죠?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서로 다양하게 서로 이동하면서 그 속에서 문화적 동질성으로서 한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문화를. 피해의 단일성이 아니라 문화 단일성으로서 때 우리는 단일 민족입니다. 문화로서 단일 민족이에요. 피로서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보시면 유럽인처럼 생긴 사람이 있죠. 아, 내 친구는 저 친구는 터키 사람하고 너무 비슷해. 그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런 노트 속에서. 이것이 고인돌인데 문제는 뭐냐? 자, 이거 보시오. 이런 거 보시면 벌써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나라 보시면 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아닙니까? 보면 비속으로 서 있는 게.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왜? 일제시대를 거치면 대항쟁기를 주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든 역사 논리 속에 다 빠져가지고 우리 민족이 세계성이 있다는 말 자체를 안 합니다. 전 세계를 나갔다는 말 자체를 안 해요. 항상 뭐냐? 반도에 갇힌 민족. 이게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가르친 우리 역사입니다. 실제 요즘 어때요? 실크로드는 우리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연세 드신 분들 여기서 간 걸로 배웠죠. 이쪽으로. 요리 갔다고 배웠는데 지금 밝혀지는 실크로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부터 출발해 실크로드가. 옛날에는 여기서 갔던 중국에서 실크로드가 있는 거죠. 했죠.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벌써 문화 소통로가 다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 시대요. 신라의 그 항해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아랍 쪽까지 수출될 정도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근데 우리나라 그런 역사 안 가르쳐. 항상 한반도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도 한반도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역사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넘어서면 어때요? 유사사학이다, 사입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유사사학이다, 국뽕이다, 환빠다 이러면서 공격을 해요. 근데 문제는 다 밝혀지고 있거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강조드릴 것은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여러분들 이 보령의 고인돌이 비공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 500개가 있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왜 이 문화를 방치해 놓고 있냐 말이죠. 저 유네스코 등재 안 됐다고 저 동네는 유네스코 동재해놓고 다 처박아 놨습니다. 아무도 연구 안 합니다. 아무도 연구 안 해요. 근데 왜 이 좁은 보령이지만 어떻습니까? 이 문화재를 가지고, 언론에서 문화재를 가지고 잘 이렇게 문화 브랜드를 꾸미면 진짜 좋을 건데 이걸 안 하니까 지금 다 찬밥 신세고요. 지금. 자, 왜 찬밥 신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에서 고인돌이 나오면 연대를 측정하면 BC 4,500까지 갑니다. 여기다 2000년을 내보면 한 6,500년까지 나오죠. 유럽은 스페인도 보면 6,000년, 요 서쪽에 어떻습니까? 한 4,000년. 북한도 어떻습니까? 한 6,000년이라고 고인돌 측정치가 나와요. 근데 한국에만 어때요? 한국에서 무조건 고인돌 나오면 어떻습니까? 측정 안 하더라도 뭐냐? 몇 년치입니까? 약 3,000 내지 3,500년 전에 고인돌이라고 아예 기사가 나와버립니다. 관측한 적도 없어. 관철도 안 해놔놓고 어때요? 의뢰 자기들이 만든 틀 속에서 고인돌, 한국의 고인돌은 3,000년 내지 3,500년 전 고인돌이다.
아예 못을 박아놔가지고 그 이상을 못 넣게 만듭니다. 왜? 여러분들 왜 넘으면 안 됩니까? 넘으면 당군이 나오기 때문에. 당군을 배제하려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연대기를 올리면 안 돼요. 왜? 고인돌은 청동기의 묘제라는 것은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청동기 시대가. 하지만 고인돌은 잘 보시면 신석기 유물까지 고인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인돌은 원래대로 말하는데 신석기 후반기부터 만들어진 묘장제예요. 청동기 때 나온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유물이 나옵니다. 고인돌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 거. 자, 이거 보시죠. 서울대 교수가 뭐냐. 우리나라 신석기 나오잖아요. 보면 고인돌에 신석기 나왔다고. 그런데 학교에서 이 가르칩니까? 고고학으로 밝혀졌는데도 안 가르쳐요. 절대로. 지금 여러분들 2020년 국사교과서 다 뒤져보시죠. 고인돌 몇 군데에서 언급하는지 보시죠. 고인돌 언급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대충 넘어갑니다. 고조선도 어떻게 했냐. 당군이 건국하였다 한다. 그 한 줄 딱 쓰고 어때요? 아니면 말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 누구냐. 중국인 이만희 우리나라 철기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아주 이끌었다고. 그 다음에 한사군이 들었었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국사교과서가 지금 계속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물이 나오는데도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 고인돌이 이런 연대기가 다 있는데도 다 부정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발생해버리냐. 전 세계 고인돌 중에 가장 나이 어린 고인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고인돌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해외 고인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했느냐. 한국에는 고인돌이 세계의 대부분의 고인돌이 다 있다. 대신 뭐다? 한국의 고인돌은 우리 조상들이 가서 만들어준 고인돌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연대기가 제일 뒤잖아요. 연대기가 제일 뒤고 유럽인도 나와. 독일인도 나와. 논리 맞죠? 못 당합니다. 앞으로 잘못하면 어때? 다 뺏깁니다. 고인돌도 어땠습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많다. 저 외국인, 북미 사람들, 유럽인이 와서 만들어줬다는 논리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고인돌은.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역사는 거꾸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벌써 다 소통됐다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우리는 반도사 간의 가치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러분들, 자, 양평에 고인돌을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4,000년이 나와버렸어요. 4,000년이. 연대 측정은.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또 고인돌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무도 말합니다. 왜? 지금까지 3,000년 내지 3,500년 전 고인돌의 시한을 잡아놨는데 4,000년을 넘어서는 고인돌이 나오니까 이제 말 못하잖아요. 왜? 저거는 이제 당군하고 가까워져. 고조선하고. 고조선이 건국 시기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언급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국민들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보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고인돌은 약 어떻습니까? 약 3,000년 내지 3,500년 전의 고인돌 이렇게 다 써버립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20년 교과서 보시면 남북한이 때 고조선 시대 때 남북한 색깔이 틀리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위에만 당군조선이고 고조선이고 밑에는 당군조선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강화도에 나온 탁자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이 있는 데까지만 고조선이고 나머지는 뭐다? 고조선이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 학계입니다. 요리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보령도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도. 이 전라도에 있는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북방식 고인돌 있잖아요. 북방식 고인돌. 다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지도에 없다고 안 그려. 여기 있는데도 안 그려. 일본에도 있는데도 없다고 안 그려. 그럼 어때? 우리 국민들은 국사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당연히 이쪽만 탁자식 있고 밑에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역사가 가르치고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한국의 고인돌은 해외 수입품이다.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다 소개합니다. 자기들이 다 가서 만들어준 문화가 한국의 고인돌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다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고인돌 노드를 찾아보니까 요리 나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실 겁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서요, 이런 지도 못 만들어냅니다. 왜? 고인돌은 그냥 세계 몇 군데만 그냥 우연찮게 서로 나온 것처럼 돼 있죠? 아닙니다. 찾아보니까요, 여기 해안로드예요. 바다를 타고 다니면서 전부 다 고인돌 문화가 전 세계에 다 전파됐습니다.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벌써 고조선 시대 이게 문화의 로드가 돼가지고 서로 이동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선에, 제천에 유럽인이 누워 있습니다. 유럽인이. 이런 역사 여러분들 안 배우셨죠? 보면요. 다 이 역사 그렇게 결국은 다시 다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근데 보령의 고인돌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령을 구글로 잡아보면 이쪽이 돼 보면요. 해관지대 중심이고 보면, 그죠?
이쪽 지역에 보면 이쪽 로드 속에서 씁니까? 이쪽 지역이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보령 전체 이제 뭐 증가지를 보면 다 전체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기가 찬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좁은 지역이지만은 더 보령은 뭐냐면 고인돌이 자, 여기 뭡니까? 어디입니까? 보면 자, 청소년이죠. 보면요. 그 다음에 주포, 그 다음에 주교, 또 이러면 청라, 화산, 그리고 상주, 남포, 그죠? 그 다음에 웅천, 주산,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서 끝납니까? 어디까지요? 바로 외연도. 여기까지 고인돌이 나옵니다. 자, 여기 고인돌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섬은요, 충분하게 뒤져보면 고인돌 가능성 많습니다. 이것도 어느 학술단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와서 뒤져가지고 여기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섬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진짜 여러분들이 문화로드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다면 이쪽 섬도 그냥 안 비어있고 틀림없이 고인돌 묘장지가 있을 겁니다. 이걸 찾아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뭘 이게 요구하냐면 이 가지고 문화로드를 가지고 고인돌을 어떻습니까? 보령을 찾는 사람들한테 고인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쪽에 이런 고인돌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상품을 만들자 이거죠 보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72개 지구 중에 총 278기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 나머지는 한 500기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일단은 관측된 거는 2000년 자료를 보니까 278기가 지금 보령 쪽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은 데가 남포 23군데 110기의 지금 고인돌이 남포 쪽에서 나오고 보면 웅천에서 22곳에 79개가 나왔습니다. 이쪽 지역도 자단히 우리가 뭐 문화적 로드를 한번 만든다면 좋고 보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외연도에 나온 거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외연도 고인돌은 요 모습입니다. 요거. 섬에도 틀림없이 제주도처럼 어때요? 섬에 반드시 고인돌이 다른 섬에도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시간이 나신다면 이쪽 주민들이 한번 바람 쐬일 겸 한번 찾아가는 것도 좋죠, 보면요. 이렇게 있고, 자, 이걸 죽청리 고인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고조선만이 나오는, 고조선 지역만이 나온다는 북방식 고인돌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죽청리에 있습니다. 죽청리. 이 고인돌은 어때요? 남방식이 아니라 북방식입니다. 진짜 말로 단군조선 지역에만 나오는 고인돌이 가지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만드는 논리. 그게 여러분들 죽청리에 다 있어요, 보면요. 근데 문제는 가보면 나름대로 이제 보호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어떻습니까?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고 동오리 초대형 고인돌. 얼마나 큽니까? 이거 그냥 놔두실까요, 여러분들? 뭐 점심 때 농사 짓고 여기서 위에 도시락 까먹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초대형 고인돌을 왜 처박아 놓고 앞에 간판 하나 안 붙입니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보려면 어때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큰 덩치만 크지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특징적인 고인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다 여러분들 문화 개발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이번에 가보니까 답사를 가보니까 저 형태 논 가운데 저렇게 있고 보면요. 또 이제 관창리 고인돌 오늘 여러분들 행사 끝나고 와서 빨리 우리가 좀 청소를 해야 될 때가 이쪽입니다. 다리 밑인데 거의 다 뭐 보니까 독을 당한 느낌이고 보면요.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고인돌을 다가가서 볼 수 있는 데가 이쪽이에요. 밑에가 이쪽 부분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보면 쓰레기로 딱 차 있거든 보면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뭐 이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에 학생들 고인돌을 보게 할 때는 이쪽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다리에 미치고 보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오늘 한번 가보려 하는데 보면요. 이런 고인돌이 있고 선돌 보십시오. 선돌. 선돌이 우리나라 겁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있습니까?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일본 다 있습니다. 전 세계 선돌. 이게 전 세계가 문화가 옛날에 어떻습니까? 고인돌처럼 어떻습니까? 하나의 문화 로드로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선돌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돼요.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 처박아놓고 없애. 이제 앞으로 고인돌도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제 세월 지나면 누가 없앨지 모릅니다. 그냥 안 나서 사람들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이런 거 보면, 이 남금석이네, 남금석. 이 남금석입니까 보면,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나중에, 놓기에 사는 문제고, 나머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문화가, 이렇게 또 멋진 고인돌이, 선돌이 동오리에 있는데, 가보면, 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요. 보실 수 없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문화로드를 딱 개발해가지고, 제가 요걸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령에 오시는 분들한테 문화 로드를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청에서 뿌리고 있습니까? 문화 관련된 분들이. 딴 데 가면 어느 지역에 뭐 있다, 이거 나오잖아요. 보면 그쪽 지역 관광상품으로 써놨잖아요. 저는 보령에 온다면 이 문화 로드를 좀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 안에. 보령에 오시면 고인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시면 이런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걸 딱 초기해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이 찾아가게끔. 거기다 앱까지 딱 어떻습니까? 찍으면 바로 그쪽이 고인돌이 보이면 설명까지 나올 수 있게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디까지요? 한 바퀴 돌고 배 타고 여기까지 가게끔. 고인돌을 보기 위해서 저 멀리 가지 마십시오. 순창까지 가지 마십시오. 여기 보령에 보러 오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보면. 이런 문화로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쪽입니다. 보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어에서 보면 이는 돌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령이 지금 다른 지역은 유네스코의 문화재로 등재해놓고도 손을 못 쓰고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몇 사람 이제 밤벌이용으로 어떻습니까?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령은 이거는 뭐냐? 문화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개발하신다면 아마 지역사회 앞으로 지금 한류 문화권, 한류 문화에 대해서 한류 문화를 할 때 얼마만큼 여러분들 여기에 보령도 주목받을 수 있는지 특히 고인돌로서 어떻습니까? 고인돌로서 이게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들어간다면 저는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령에 여러 가지 문화유산도 있지만은 또 차라리 아니면 거기다 넣든지 아니면 별도로 고인돌 로드를 해가지고 보령의 K 돌맨 로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이 내용 요걸 고인돌 사진하고 딱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오시면 이쪽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이런 고인돌이 있습니다는 그 문화상품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역사 강의와 더불어 이 보령 지역의 문화 가치로서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은 하고 싶어도 고인돌이 없어서 못해요. 고인돌이 많지 않아서.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공식적인 게 한 200여기고 비공식 지금 처박아 놓은 게 한 300기가 나옵니다. 300기가.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들 개발해가지고 문화로드로서 어떻습니까? 특징, 보령만의 이 지역으로 어떻습니까? 소개해 줄 수 있는 선돌까지 연결해가지고 문화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그 여러분들 정책을 좀 보령에서 펴가지고 좀 성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다른 데 가보면 고인돌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도 많고 많지만은 또 손도 못 대는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령은 바다까지 끼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여기까지 섬까지 있잖아요. 섬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보령에 와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여튼 다음에 다른 이야기 있으면 같이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멋진 작품을 보령에서 K-돌맨 지금 K-문화를 붙이잖아요. K-문화. 여기 도로만 찾아면 어떻습니까? 야, 여기는 돌맨 문화를 우리를 다 볼 수가 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이미지 브랜드화 작업을 한다면 충분하게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사항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멀리서 오셔서 보령의 고인돌을 열강해 주신 리메디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령의 문화를 새롭게 조명을 하고 또 함께 새로운 역사전체 대한사랑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대한사랑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오늘 공식 강의 일정을 마치고 바로 그 관창리 관창리 고인돌에서 그 현지 가서 우리 강사님하고 한번 둘러보시고 엊그제 청소를 하려고 했더니 보령시에서 그 주변 일대를 공공물로 시켜서 다 해놨다고 여기 사진만 찍고 다시 한번 이 강의 그런 내용들을 현장 가서 수고하는 걸로 하고 시간 되는 분들은 한창 고인돌로 아마 살 정비하면 옛날 돌은 좀 나옵니다. 주변에 그 시대 때 돌거든요. 돌찌개 이런 거는 이런데. 예. 이렇게 됐던 거죠. 여기도 바닷가까지 끌어 들어와서 여기서 저희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바닷가 가까이에 엄청 멋진 고인돌인데. 지금은 저쪽에 강도제 많이 있고
얘가 원래 이렇게 줄 거야. 배 숫자 돈을 두개 바치고 이게 우리 그러니까 두갑다는 거야 우리. 네, 이게 인적색제 그 저기 오늘 출정 장고에 치고 만들어서 다시 하고 그러니까 시행을 옛날에 여기가 우리 보여가지고 괜찮은 것도 기사하고 뭐 안내판 어제 마쳤거든 다. 좀 서양 두개 챙 두개 자기들이 뭐 한다면 뭐 대신 반대판 해놔서 뭐 한 개 붙이시죠. 자, 보인도 가도 한번 가면 되죠. 그래도 아마 그게 이런 식이 있는 반면 아예 저거 어디입니까? 그 저번에 아까 봤던데 그 판 자체가 그냥 밑받침 없이 그대로 나버린다는 거. 그게 묻어. 그런 거는 손도 못 대고 이런 걸 그래도 요리 해놓으니까 무슨 펴고 들어가는데 아예 납작한데 이런 거는 손을 못 대고 그럼 그 가능성 밑에가 하여튼 그 문화관광 그 여 보면 이제 보령시에서 내는 그 거기다 도인도 여기 다 이게 찍어주는 거 여기 있다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 그 선도라고 큰 돌은 여기 있다고 하시면 그걸 보령 그 내는 이 관광 그 모두백을 만들었는데 그래라도 보인도 만드는 거 빨리 줘야 하고 언제 저거 가질러 가야 돼. 이거 물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물 안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옛날 그랬을 때 완전 그 뒤에 이제 물을 해수면이 바뀌면서 물 들어오고 제주도도 보면 고인도에 물 들어오는 게 있거든. 그거는 옛날에는 안 들어왔는데 이제 해수면이 바뀌면서 들어가고 원래대로 저기 붙는 게 아니고 여기 같이 차를 갖고 따라오셔서 여기 가면 수입을 잘한 좀 한참 논란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많아지니까 요거대로 의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여기가 비장대 자리인데 밑에 땅을 이게 이제 우뚝 파인 거 보면 옛날 손을 댔던지 이 밑에 이제 사람이 누워있거든. 사람들이 어느 좋은 건 있어서 여기다 벼루에다 넣고서 국방식을 만들었고 이거는 나중에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시급감 많이 받다가 거기서 이제 돈 벌니까 이거는 저거는 나중에 나중에 여기가 예전에 태양선이 이 안쪽가가 돼가지고 여기 돌이 지금 흙이 물 묻어서 이게 물에 잠겼다가 빠지는 거거든요. 안에가 이어도 지금 돌을 많이 밀어놨는데 근데 여기가 이어는 그대로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파져있기 때문에 손을 뗐든지 누가 그리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여기는 뭘 잘 끼죠. 근데 아니 예전에 해양선이 여기 갓대까지 왔어요. 이거 배달까지 사무가 애들자 다리조자 이렇게 주저놓으니까 배달가는 배가 여기다 들어가서 괜찮게 보이게 돼 있거든. 장인어른 저 안쪽에 사시는 데가 들어가. 이때면 이제 좀 요리 보호대라도 설치해 놔놓고
앞에 간판이나 붙여놓고 이 문제는 가까이 와서 보기 좋잖아요. 이거 돌 다시 뜯어내라고 이거 물도 모르고 무조건 짜게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긁어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게 잡고 있고. 근데 여기 뭐 어떻게 물 빠지지 않아서 신기했네. 공공이나 나 여기가 좀 숨지고 여기보다 물 빠지게 해놓고 했는데 장난이면 사귀는 아, 근데 이 돌 자체를 저 보고 이 두 개를 빠진 거 보면 뭐 옛날 인력 돈 엄청나게 연결이죠. 이 두 개, 이 돌 위에다가 이걸 올렸으니까. 예. 이건 그대로 옛날 그대로. 예, 그대로고. 밑에 저가 비장자 자리인데 저 밑에가. 물론 저 밑에까지 다 팠는지 그거는 봐야 돼. 이게 다시 정비를 한다면 싹 다 둘러치고 이 돌 긁어내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보호대를 설치를 하는 게 제일 낫고. 돌이 엄청 큰 거죠. 예. 이 가깝게 와서 보인다고 생각할 때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뭐 이제 이거 깔끔하게 보호대만 설치해가지고 깜빡 달아놓으면 화산이 그 고인들 그거는 가지고 있는 건 저 진짜 안에 있는 게 이게 물 빠진 것도 있고 또 이어도 이제 물에 잠겼다가 빠지면 되니까 물에 들었다가 이런 게 있고 물에 잠겼다가 빠지면 되니까 새마을 천천히. 아닌데요. 연도 빨리 오셔야 돼. 어디서?